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영종동 책방 시즌 2로 이어가고 있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서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음, 시행 중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콕하면서 네, 네, 사실 이제 비대면 생활이라는 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를 데리고 주말마다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네, 아기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이 부모 입장으로서 음, 가장 힘든 지점이 요즘 일상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없다. 네, 네. 사실 이제 야외에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안전한 데가 있을까 해서 동네 동산들 있잖아요. 네. 뒷동산들을 막 탐색을 하고 다니거든요. 혹시 사람이 없을까 해서 네. 네, 그렇게 조금 숨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코로나19 여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런 이제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이런 분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본의 아니게 지금 그렇게 이제 사업이 또 뜨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 디지털 관련 사업인데 이게 새로운 좀 미래를 제시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비대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네. 그 오늘 가져오신 책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가져온 책이 그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책인데 네. 디지털 시대가 된 거는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비대면 라이프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어떻게 좀 꿰뚫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조엘 월드 포겔의 디지털 르네상스. 네. 네. 이게 뭐 디지털 관련해서는 영화의 탄생, TV나 컴퓨터의 발명 같은 뭐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 현 시대를 꼭 집어서 디지털 르네상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르네상스 무슨 르네상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찬란한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디지털이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저자의 말인데 특히 이제 문화 산업 분야에서의 찬란한 시대를 맞고 있다 해서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의 경계가 없어지고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조 작업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문화 산업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TV나 컴퓨터 같은 발명 같은 게 중요한 분기점이긴 했는데 그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소비자들 일반적인 소비자를 넘어서서 공급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출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문화 사업의 공급 체계에서 그 경계가 깨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네. 자, 디지털 르네상스가 가져온 구체적인 변화들 중에 이 스타 시스템, 그러니까 스타가 어떻게 발굴되고 뜨는지 이런 걸 보면 그 변화의 영상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 스타를 발굴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보통 뭐 길거리 캐스팅 그쵸. 한다는 이야기도 네네. 들어봤고요. 네. 네네. 오디션 보고 하는 경우도 그쵸. 있고요. 네, 네. 보통 이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천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네. 그런 길거리 캐스팅이나 기존의 발굴 시스템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그 사업 측의 전형적인 과정이었는데 네.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것처럼 본인의 재능이나 예술적 감각을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존의 이런 길거리 캐스팅이나 오디션을 벗어나서 이런 플랫폼에서 새로운 스타를 발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말 끼 있는 친구들, 이 그쵸, 친구를 네네. 발굴할 수 있는 네네. 기회가 훨씬 확장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이 네. 부분이 조금 주목할 부분이 책에서 이제 나오기를 한 가수를 데뷔시키는데 1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 이제 끼가 있으신 분들, 흔히 말해 재능 있으신 분들 발굴했을 때 그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음.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그 예비 뮤지션들한테는 또 기회의 장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네.
스타가 되는 과정도 좀 달라졌잖아요. 네, 네, 뭐 맞습니다. 예전엔 지상파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느냐 여부가 네, 중요했다면 네, 네.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 스타가 더 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들 이미 이제 1, 20대들의 검색 포털 검색 사이트의 1위가 유튜브가 돼버린 음,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접하는 미디어가 유튜브가 많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시다시피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굉장히 1, 20대 중심의 산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 음, 보니까 유튜브에서 기존의 인지도를 있으신 분들을 그대로 이제 기존의 지상파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풀어 해치 이렇게 가져오면서 네. 더 파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 시스템 자체에 스타를 발굴하고 네, 대륙성에 네, 가는 그런 과정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뿐이 아니죠. 이 뮤지션과 소비자의 관계도 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그 소속사들이 뮤지션들을 굉장히 관리하고 이미지도 막 만들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소속사로부터 뮤지션을 만나는 체계였는데 이제는 직접 소통하는 체계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BTS입니다. 이제 BTS가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그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BTS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소속사가 한 것보다 네. 오히려 이 소비자들, 팬들이 더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 관계가 단순히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동행의 관계가 되고 있지 음,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전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방탄소년단이 우뚝 쓸 수 있었던 배경도 사실은 디지털.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OTT 서비스 네, 네, 것 네, 같아요. 네, 책에도 네. 관련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네, 네. 뭐 가장 전형적인 뭐 OTT 서비스가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 소비의 93%를 3%를 영화 보는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7%가 이제 공연, 뭐 독서 이런 건데 굉장히 사실 압도적이죠. 그래서 네. 영화에는 이제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특히 이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영화관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OTT 서비스가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나 드라마들을 많이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네, 이 네, OTT 서비스들이 안방을 비롯해서 이 안방만이 아니죠. 그쵸, 네, 네. 지금은 뭐 언제 어디서나 네, 이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또 다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OTT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사실 그 깨어나면서 그 아침에 음.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계속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OTT 서비스가 사실 본인의 위치나 경계를 다 음. 무너뜨려주고 언제 어디서는 본인이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떻게 보면은 지상파 기존의 방송 시스템과의 되게 큰 차이점이어서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한 것도 결국 디지털 기술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제공되는 또 순서대로 네, 네, 제공되는 의도에 맞춰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그쵸, 소비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소비자로서도 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 자체도 좀 달라질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소비자들의 요구도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하고요. 근데 음, 사실 저희가 지상파 같은 경우나 기존의 TV에서는 사실 요구가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소비자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한테 주인의식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도 생기고 이런 음, 과정이 디지털의 기술의 발전이지 않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산업들 네, 중에서 네. 이 팝힘, 네, 네, 네. 팜팀, 네, 네, 팜팀입니다. 번들링, 네, 네, 이거 네. 어떤 개념들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개념들인데요. 이제 팜팀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야구 보시면은 네, 프로야구. 네, 네. 프로야구 보시면 이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리그가 그 기존 그 메이저리그의 어떤 선수들을 승격시킬까를 평가하는 자리로 네. 마이너리그가 많이 이제 선수들을 평가하는 자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 무대로 바로 데뷔시키기 전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시스템을 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산업에선 팜팀이라고 해서 뮤지션들이나 작가들을 기존의 시장에 바로 투입시키기 전에 온라인에서 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인프라를 팜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카카오 브런치라고 네. 예비 작가들이 글을 막 써서 올리는 그 글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실제 작가로 등단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예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팜팀. 네, 네. 팜팀이고 그다음에 이제 번들링 같은 경우는 네. 번들이란 뜻을 봐야 되는데 번들 묶음이란 뜻인데 이제 원래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을 한데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결제 뭐 아까 이런 OTT 서비스에서 뭐 10,000원 결제하면 영화 무제한으로 본다거나 네. 음악 같은 것도 음원 사이트에서 5,000원에 무제한으로 본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음악 한 곡 혹은 영화 한 편을 따로따로 계산하던 것을 디지털을 통해서 묶음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걸 작가는 네. 부패식 번들링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일정 금액을 내면은 그 사이트에서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품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요즘 디지털 르네상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번들링 서비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뷔페 가면 자기 그 평소보다 더 과식하는 경우도 네, 생기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OTT 서비스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이거 자칫하면 네. 그 좀 거기에서 그 넷플릭스에서 네, 자기 네. 취향에 맞춘 것만 네, 이렇게 네, 노출시키는 그런 것들도 네,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 문화제국주의라는 말들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과연 이 디지털화가 그러니까 이 변방이었던 작은 나라들, 네, 작은 다윗들을 네, 더 네.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느냐? 네. 아니면 영어권의 골리앗들이 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네. 나라들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네. 책에서는 일단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서도 일단은 도입부에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경계가 아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화 산업들, 자국이 보호하고 있었던 문화 산업들이 무너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 경제학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경제학적 분석을 잘 했는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그 자국 문화 소비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영어권에서의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비영어권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어권의 이런 거대하고 멋있고 막강한 콘텐츠들에 늘릴 것 같은데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럼 결국 자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문화적 수준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서 네, 뜻하지 않게 오히려 자국 문화들이 더 소비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문화권 국가의 이제 이런 나라들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은 생각만큼 크지 않더라. 네, 사실 여기 책에서 나오는 거는 세계 영화 산업의 80%를 이제 영어권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그 80%의 이제 힘이 비영어권으로 가면은 약 50% 정도밖에 힘을 못 발휘한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문화 장벽이 되는 셈이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디지털이 오히려 다양성을 더 확장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관점에서 이 디지털 르네상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지역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지 위기일지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요즘 사실 되게 굉장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동네 상권이 되게 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아는 친구도 처음으로 동네 슈퍼를 가봤다고 해요. 기존에는 계속 이제 뭐 마트를 대형마트를 가다가 그런 그 말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동네 상권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시기여서 오히려 디지털 르네상스도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당장은 조금 어떻게 이 르네상스를 좀 체제를 바꿔야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다양한 산업이나 뭐 문화가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원민 대표는 직접 이제 청년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시잖아요. 뭐 네네네. 직접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아 이게 사실 저희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의 사실 기본은 사람 간의 만남인데 만남 자체가 안 나다 보니까 힘이 안 생기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온라인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구축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온라인으로 한번 구축해서 콘텐츠가 온라인에 올라가면 또 사실 파급력이 또 그만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알았던 지역에서에 대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전혀 음. 몰랐던 전국적인 수요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오히려 좀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네. 반대로 익숙하지 않으신 음. 이제 좀 노인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좀 되게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르네상스가 초래한 변화들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읽은 대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런 디지털 산업이 문화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조차도 디지털화가 되면은 기존의 이런 막강한 그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화 콘텐츠들이 때문에 압도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통계적으로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흥미롭게 읽을 대목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디지털을 활용한 콘텐츠를 어떻게 온라인의 체제를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음. 저희 되게 정통적인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정말 사람들한테 직접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이죠. 이제 그런 모든 기획자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고 그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분들 읽었으면 좋겠다고 직접 말을 하는데 이제 바로 문화예술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의 한 문장이요? 네,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청취하고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내리면서 느긋하게 앉아 르네상스를 즐기면 어떨까요?입니다. 네. 영정동 책방 시즌 2 오늘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 소장과 함께 이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 앨범에 수록된 September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